11월 12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북연구원은 초고령화가 심각한 경북에서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가 50%까지 늘어나 노인 빈곤율이 낮아져 사회복지 지출도 10%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연구원 이재필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북의 고령화가 꽤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경북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5월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검토해 보면은 네, 경북의 고령화율이 25.25%로 나옵니다. 네. 이것은 전국 평균이 이제 19.41%인데 이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음, 노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일컫는데 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경북은 2019년도에 20.6%를 기록하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네. 2023년에 24%, 지금은 26%라는 어마어마한 고령화율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25.25%면 정말 고령화율이 높은데 네네. 이런 초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나요? 예, 문제점은 사실은 아주 많은데요. 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제 이 높은 고령화율은 농업과 제조업 등 우리 지역의 이제 주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지역 경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음, 더불어서 이제 고령층 증가로 복지 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공재정 부담도 가중되겠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이라든가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아울러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북의 산업은 주로 농업과 제조업처럼 이제 정통적인 산업 구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 사는 젊은 층에게는 장기적 기회나 발전 가능성이나 경제적 매력도가 이제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 이탈이 심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네, 산업 인력 확보도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제 악순환이 음, 이어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경북의 외국인 고용률이 65% 가까이 달하는데 음, 이것은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공공재정 부담도 증가를 하고 네, 또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외국인 고용률까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 예. 정년 연장과 관련한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한 지는 이제 수년 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네네. 이제 지난 2013년에 이제 60세 정년 제도를 이제 도입한 바 있었고, 음, 2016년부터 시행이 사실 되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정년 연장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 말이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20%를 넘기는 소위 초고령 사회가 이제 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우선 공무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고용노동부도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정책을 이제 펼칠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의 경우에도 특히 일본은 이제 계속 고용이라는 그런 지침 하에 이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을 했고, 네. 이제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직무 배치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뭐 독일 역시도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이 보통 65세인데 이제 이것을 67세로 상향 조정을 하고, 네. 이제 고령층 빈곤 완화와 연금 재정 안정화를 이제 아울러 도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봐도 좀 네, 이런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경북도에서 특히나 뭐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광역 지자체 중 한 곳이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일본과 독일의 사례도 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은 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특히 이제 경북은 고령화율 26%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건 네.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년 연장 정책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고, 네. 그리해서 이제 이 지역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북에서 정년 네. 연장을 추진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좀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 측면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선 이제 고령층 경제 활동 참여율이 현재보다도 20%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고령층이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지역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빈곤율도 노인 빈곤율입니다. 네. 현재보다 약 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데, 고령층의 소비력이 유지되면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또한 이제 세대 간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영 연장을 통해서 고령층의 이제 경제적 자립이 높아지게 되면 공공재정 지출이 감소되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이제 완화될 수 있겠죠. 그리하면은 여러 세대 간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고 또 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음.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경북형 정년 연장 네.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우선 경북형 정령 연장이라면 우선적으로는 경북의 특성과 음. 산업 구조에 맞춰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경북이 이제 농업과 제조업이 강한데요. 이 분야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요런 정책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세대 간 부양 부담을 이제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령층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경제 활동 기회를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지방 정부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이제 같이 뭐 태스크포스라든가 전문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업종별이나 직종별로 이제 조사 분석을 한다든지 뭐 정책 방향성 설정 등의 이제 연구를 병행하여 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북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뭐 당장 정년 연장을 도입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도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처럼 이제 공무직의 정년을 2년 연장을 하고, 이어 아울러 경북 내 일부 공공기관, 뭐 예컨대 뭐 출자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이제 시범 도입을 한 후에 네. 그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리고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뭐 물론 이제 현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많습니다. 네.
근데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보다 내시라 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음. 그리하여 이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활성화해서 민간 기업에도 정년 연장을 장려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에서 뭐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전문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량적이나 정성적 분석으로 구체적 방향을 도출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년 연장을 위해서 좀 필요한 후속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도적이나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마 우선이겠죠. 음. 이제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연금, 기여금 조정이라든지 퇴직금 제도 등도 이제 재정비 나가야 하고요. 네. 이제 고령층의 직무 적응을 돕는 교육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를 더욱 이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되 정책의 효과를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이제 노인복지법 개정에도 힘을 보탠다면 우리 전용연장 정책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이제 끝으로 더 전하실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경북의 초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이제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근시안적 사고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초고령화 문제가 정년 연장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지방정부나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끝으로 이제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서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경북 지역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경북연구원도 계속해서 실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에 힘써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북연구원 이재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